정답은 아들이 죽는다. 아, 그래. 이렇게 간다. 협박이었습니다. 네. 네. 그것도 아들이. 네, 그렇습니다. 이 사례를 보면요, 한 주부님이 이제 아들의 건강 문제로 점을 보러 간 거예요. 네. 그런데 이제 무속인이 아들이 35살이 되면은 병이 생겨 죽고요. 또 딸은 신내림을 받는다. 이렇게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.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 공포심을 심어준 거죠. 아들이 죽는다, 딸이 신들린다. 이러면은 그 공포에서 그 시키는 대로 안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렇죠. 이거는 엄연한 협박이 맞네요. 네. 네, 그런데 이 가족의 사연을 들으면요, 이 주부님이 그렇게도 믿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. 이 주부님의 어머님이 또 청각장애를 갖고 계시고요. 아버님이 신체 장애가 조금 있으셨다고 합니다. 또 외할머니는 아예 이 신내림을 받은 적까지 있으시다고 해요. 그래서 이 가족사가 불운했던 이 점을 통해서 이 무속인이 요점을 악용을 한 겁니다. 네. 그러니까 이 조상 중에 너 원인 불명으로 죽은 조상이 있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거짓말로 위협을 한 거죠. 예. 그러니까는 이 주부는 좀 답답한 마음에 고민이 있어서 말을 했는데 그걸 악용을 해가지고 그냥 가족사를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요. 이건 죄도 제일 큰 죄입니다. 네. 아니 그 어머니가 갔어. 아들 내외 있고 그럼요. 며느리도 있고 그 내 가족이 있는데 누구 하나가 죽는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예. 그죠?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? 아우, 그러면 사람이 마음이 네. 기울게 돼 있을 것 같아요. 이게 거짓말인지 정말인지도 그때는 가리지도 못하고 무조건 그럼. 이렇게 하소연하고 덤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거 정말 가족을 건드렸다고도 하죠. 이거 예. 정말 이건 너무 나쁜 범죄인 것 같은데 피해 금액이 또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한데요. 네, 2009년부터 16년까지 7년에 걸쳐서 굿을 60번 정도를 했다고 해요. 그런데 그 대가로 무속인은 약 7억 8천만 원 정도를 받았다고 합니다. 아우, 세상에 7억 8천을요? 야. 아니, 이게 사람이에요? 이거는 정말 사기죄를 걸려도 크게 걸린 겁니다. 네. 예, 맞습니다. 이 사건도 사기죄가 적용이 됐습니다. 네. 굿값으로 7억 8천만 원을 받고 60여 차례 이제 굿을 했다고 하는데 네. 이게 사회의 상규로 봤을 때도 굉장히 도가 지나쳤다라고 본 네. 것이고요. 그리고 또 아들이 죽는다. 딸이 신내림을 받는다. 굉장히 이거는 아주 사람에게 가장 피하고 싶은 일이잖아요. 믿을 수도 없는 일이고 네.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. 그래서 거의 협박에 가까운 공포심을 줬다라는 점도 사기죄를 인정할 때 아주 큰 부분이 되었습니다. 이 정도면 저 네. 공갈 협박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? 공갈 협박에도 해당하는데요. 사기죄 판단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. 무속행위를 하는데 만약에 협박 요소가 들어간 거예요. 뭐 아들이 죽는다, 네. 남편이 뭐 이혼할 거다, 또 교통사고 당할 거다, 뭐 죽을 것이다.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경우 사기죄가 될 수 있고요. 이렇게 했던 경우에 1억 6천만 원을 받았던 사건이 있어요. 이 경우 이 무속인한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. 예, 이렇게 그 무속인이 아주 뭐 누가 죽을 수 있다 이런 협박성의 멘트를 할 때는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. 사례도 있습니다. 어떤 무속인은 집에 귀신이 득실득실하다. 그래서 아프거나 죽을 수 있다. 이렇게 얘기하면서 2년간 40여 차례 굿을 하면서 이제 13억 원 상당의 돈과 어떤 귀금속 같은 것들을 받았어요. 그런데 또 심지어 굿을 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었습니다. 결국에는 이 무속인도 사기죄로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그러니까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도 본인도 모르면서 감언이설로 속이거나 아니면 가족 중에 누가 또는 당신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협박조로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은 사기죄가 성립이 된다 이런 얘기였어요.